건물 긋는 선들을 나타내는데 그 선 긋기 위해서 자연물 긋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잡목들, 제가 표현하는 몇 가지 방식들을 좀 소개했는데, 윗부분에서부터 찍어서 드러내는 부분들. 제가 지난번 수목 잎사귀 표현법들 요거 가지고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아주 작은 나무들을 그려볼까요? 마치 그냥 점 찍듯이. 근데 형태들이 어떤 것들은 크고 작고, 그렇죠? 어떤 것들은 간격을 좀 띄우고 계속 변화하면서 찍으시면 돼요. 대신 얘네들한테 이제 필요한 부분들, 얘가 가지고 있는 나무 형태들이죠. 그렇죠? 잎사귀를 가지고 이 나무들을 어떻게 이제 긋는지. 오히려 똑같이 긋는 게 오히려 더 힘드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일단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어서 형태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이런 이제 농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절을 하시고, 멀리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짙은 부분들을 오히려 한 번 더 그으면서 이제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아랫 부분들은 이제 거꾸로 밑으로 내리는 터치를 가지고 조금 더 굵은 터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훨씬 더 쉽죠. 이거는 위로 터치를 툭 찍어 가지고서는 해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끝부분이 뾰족하고 아래로 내리면서 나누어지면서 하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하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서로 다른 선들, 그리고 이제 하면서 끝부분들하고 점점 농도 변화를 맞춰서 약간 흐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요거 그릴 때 그 외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요거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좀 보여드렸던 정보인데, 아예 잎들을 이제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리는 것들이에요. 두 번에 이렇게 나눠서 그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한 번에 이렇게 터치로 그으셔도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리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한 무리를 그리잖아요. 무리를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무리를 하나 밑에다 더 그려요. 그러고 나서 요 무리를 살짝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무리 두 개가 섞여가지고 모양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나무의 종류들을 몇 가지로 조금 나눠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네들을 오히려 자세하게 하면은 그림이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가 상당히 그 세밀하고 밀도 있게 그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요거보다 약간 더 이제 다른 짙은 색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아예 이제 그 굵게 해서 번지는 선들로, 선이 아니라 점이죠, 얘네들은. 번지는 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찍어 가지고서는 색감 만드는 거죠. 이래 놓으면은 나중에 여기 부분에 채색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채색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하나의 무리를 어느 정도 이제 그렸다면은, 잠깐만, 제가 이 카메라를 조금 좀 위로 올려 볼게요. 조금 더 멀리 크게 보실 수 있도록. 그림이 작아지나요? 그래도 뭐. 자, 이번에는 이제 나무를 그릴 차례인데, 이건, 여기랑 같이 걸쳐서 나무를 그려보죠. 이쪽 부분들을 조금 더, 내민 다음에, 요 뒤로, 나무는 기본적인 형태들은 뭐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줄기부터 그리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한 편이긴 하죠. 나무를 그리실 때 선을 이렇게 툭툭툭 끊어가면서 잠깐 작업씩 이렇게 맺히게끔 하셔도 오히려 효과가 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좀 붓을 바꿀게요. 나무를 그릴 때는 제가 익숙한 붓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나무 안쪽을 채색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채색이라기보다는 나무의 결들을 슬쩍 그려가면서 하기도 하고요. 대체로 이런 수목들을 표현할 때는 갈피를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왜 그러면 번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롭고, 형태를 표현을 할 때 형태가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크기, 굵기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방식으로 갈피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부분들이 좀 낫죠. 근데 화선지는 뭐 갈필이라고 용서하진 않죠. 오래 머물면은 갈필도 번져요. 중심이 되는 선을 먼저 하나 그리고, 선생님들 이 화면이 좀 너무 흐리지 않나요? 괜찮으신가요? 제가 좀 더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 되나? 얘가 원래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가 강의하다가도 중간중간에 다른 분들 저거 할 때 끌고 다니는 카메라 있잖아요. 다른 분들 제가 이렇게 그림 봐주시고 이거는 막 멘트 할 때 그때 쓰던 카메라인데, 얘가 고정 초점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미동 초점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가장
기술팀이라고 하죠.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잘 봐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따로 공부를 해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특히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장비들 하나하나 살 때마다 그것도 들여다보고 구매하느라고 그런 걸 오히려 즐기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의할 때는 선생님들께 좀 죄송하죠. 저도 아마추어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끝부분들 같이 점을 찍으면서 이제 선을 그어 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아랫부분들, 이 윗부분들은 이 정도로, 가만있어 보세요. 선생님들 이게 초점이 맞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됐나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약간 흐릴 수 있는데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중간들을 이렇게 맞춰. 이거는 사실 빛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수목 그릴 때 쓰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마치 점을 막 두둑두둑 찍은 것 같은,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그은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보여지는데, 닿자마자 번지고 조금 더 움직이고 닿자마자 번지고 움직이고 하면서 그런 선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나무의 형태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먼저 정하신 다음에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최대한대로 좀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절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 그릴 때는. 그래서 겨울 빼놓고는 사실은 잎사귀들을 다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채색을 하면은 색깔이 또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긋는 선들,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터치로 잎사귀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반드시 가지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점들이 그냥 점을 툭 찍는다 하더라도 점의 삐침이라도 그 가지 방향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가지가 아예 없는 나무들을 해볼까요? 이 부분은 아예 갈필로 해가지고 긁으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위에서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나무 한쪽 부분들 이제 그렸다 그러면 그걸 이제 상대적인 부분들, 여기 부분들 같이 맞추면서 이렇게 그려나가면 되겠죠. 요 표현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선들은 조금 다양하게 번지는 부분들도 있고 긁히는 부분들도 있고 아예 떨어져서 안 그려지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구성 요소들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변화 있게 그리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 멀찌감치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봤던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요것과는 요 번진 거에서 단순한 점과 선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표현했던 것들이고, 얘는 그 붓이 가지고 있는 끝서부터 중간, 그 다음에 갈피를 잇는 부분들까지 속도와 좀 꾹 눌러가지고 힘 조절까지 같이 쓰면서 변화 있게 그리는 선들이요. 그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은 형태를 하나하나 끌고 가면서 그린 선이라 그러면은, 얘네들은 붓이 움직임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느끼게 하는 그런 선들이죠. 그렇게 그리는 선들도 여기 가지 부분들 그릴 때는 조금 요거보다는 좀 변화를 줄여 나가긴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얘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쵸? 선이 하나 하더라도 요 굵기라든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은 좀 정확하게, 이게 변화 있는 선을 그리면서 서로 그 일정한 굵기와 형태를 갖게끔 하게 하는 게 이게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엄청 굵어졌다 그러면 굵은 나무구나, 밑에가 또 빈약하면은 이런 것들 좀 띄어가지고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점 몇 개만 찍어도 굵기가 갑자기 달라지고 아랫부분들은 뿌리가 생기는 방식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아랫부분은 조금 더 이제 튼튼한 이렇게. 아까 처음에는 선이 이렇게 가늘게 얇게 하나만 탁 지나갔었는데 점점점 요 위의 상황에 맞춰 가지고 굵기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미 아래쪽이 완성이 돼 버리면은 그 다음서부터 이 굵기를 더 넓히면 안 돼요. 더 굵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전체 화면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굵기가 어느 정도 것은 되겠지만 그 비례하는 부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좀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게 요 정도 된 다음에 이제 가지 빨리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나무 그렸던 이 선들도 한번 잘 보세요. 요 선 그대로 건물 그릴 거예요. 옛날 건축물을 그렸던 그림들은 자대고 그린 그림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자대고 그리는 방식들을 일부러 훈련도 시켜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닮게 그릴 수 있는지. 자, 요 정도까지 이제 그려놓으면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들 이제 나오죠. 가는 세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늘게 이제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끝 부분들이 진할 필요는 없어요. 진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흐려가지고 나중에 이 형태가 안 보이면은 이제 곤란하죠. 그 정도만 아니면은 그래서 그 잎들을, 그러니까 가지 잔가지대로 아주 잎이 달리기 바로 직전에 그 잔가지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가지를 붙일 때는 잔가지가 원래 이렇게 거꾸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체로 보면은 그 원래 있던 가지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오히려 바깥쪽에서 또 안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선들도 쓴단 말이에요. 두 개 다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길게도 짧게도 그리고 흐리게도 뭐 갈필이 나왔다가 변화무쌍한 이 선들이 드러나줘야 얘네들이 그 자연물을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즐겨 쓰는 방법들이기는 한데, 그리지 않아도, 여기 지금 안 그렸거든요. 이쪽은 아예 손도 안 대는데, 그리지 않아도 여기 부분들을 터치들을 똑똑 해가지고 마치 그린 것처럼 나무가 계속 이어져서 그린 것처럼 점으로만 그 형태를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또 다시 그 위쪽 부분들을 뭐 슬쩍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그죠? 나무의 이제 끝부분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까지 갖춰지겠죠. 안 되면 이 끝부분들을 세피를 더 그어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자, 나무들은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나무 같은 경우에도 잎을 그리는 방식들이 이런 방식을 쓰던가 아예 몰골법 형태로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그룹법 형태로 이렇게 잎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그려나가는 방식도 있죠. 이거는 그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표현법이긴 한데, 얘네들 할 때는 일렬로 나란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더기로 해가지고 둥그렇게 이것도 아니고요. 불규칙하게 해주셔야 돼요. 대신 이 불규칙하게 하는 그 방식들을 하는 것들은 가상의 나무를 상상하고 가지가 뻗었다고 판단을 하시면서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서 얘네들을 그려 나가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굵게도 했다가 약간 흐리게도 했다가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또 아예 흐리게 이렇게 갔다가 약간의 이제 선들을 계속 바꾸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이런 선들이 계속 바뀌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좀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요 일정 지금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들은 각각의 그 강약들이에요.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무겁게 터치들이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외형의 외형, 그 외곽 형태, 이 들쑥날쑥하는 이 형태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들은 중간에 비기도 하고요. 근데 얘가 사실은 이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게, 얘는 사실 큰 나무의 잎사귀를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계속 그리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해놓고 나무 줄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줄기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뻗어 가도록 하죠. 제가 열심히 그렸던 부분들은 바로 앞면으로 보이는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드러나는 부분들. 자, 이번에는 뒷면으로 하는 부분들과 옆면으로 하는 걸 이제 요거가 이제 그려졌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가지들을 이제 그리면서 같이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무게중심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선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옆에서 보시니까 여기, 수직인가? 수직이 아닌가? 이제 혼동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수직이에요. 딱, 정면으로 보면.
요게 수직이고, 수직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슬슬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왼쪽에서부터 점점점 더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나무가 왼쪽으로 이제 쏠려요. 왼쪽으로 쏠리는 이유는 요 뿌리 부분들이 만약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뿌리 방향을 거꾸로 받침을 이쪽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오히려 안전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요 뿌리 부분, 나무의 요 방향이 얘가 이렇게 돼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지닐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 반대쪽이죠. 오른쪽 부분들에다가 무게를 좀, 그것도 아래쪽 부분들. 자, 이렇게 무거운 면을 갖게 하면은 면적이 이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요 면을 이렇게 찾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둥글게 하는 것보다 들쑥날쑥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조금 면을 찾게끔 해주는 방식으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이 잎들을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형태들을 무게 중심들을 지금 오히려 이쪽이 너무 무거운 게 아닌가 그런 싶을 정도로 걸렸어요. 그래서 위쪽에도 다시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점과 선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는 방식들이 좋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건물도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면은 좋은데, 근데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연습하다 보면 형태를 또 놓칠 수가 있어요. 형태를 잡자니 변화가 또 약해질 수 있고요. 또 변화 있게 막 그리자니 형태가 또 무너질 수 있고, 약간 그런 괴리감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선택했던 방법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여러 개 그리는 방법들 중에 이제 하나일 뿐이고요. 이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런 가는 선들 가지고 직선으로 정말로 하나하나 그리면서 세로로 쭉 내리고, 그래서 이런 자연물들과는 조금 더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옛날 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욱 그렇죠. 변화무쌍한 이런 터치들 옆에 아주 간결한, 그렇죠? 형태만 드러나 있는 집을 그린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대체로 표현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보다 이런 나무들이나 숲보다 조금 더 큰 것들 이제 그린다 이럴 때는 선을 어떻게 긋는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선이 드러나는 그 표현 방식들 중에서 일단은 가장 가늘고 연하고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은 중간 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연한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연한 부분이라 하면은 이제 외형을 다루는 그런 부분일 텐데, 이제 천천히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곡선적인 느낌들로 이제 표현을 해요. 어떤 것들은 쭉 내리긋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좀 보일까 말까 하면서도 갈필도 살짝 나면서 중간에 맺히더라도 그 맺히는 게 그렇게 진하지 않은 단무게예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한 여기 정도, 요거보다도 약간 더 흐린 먹선을 가지고 이제 슬쩍 형태들을, 이거를 일부러 반듯하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대신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딱 제가 봤을 때 한쪽으로 넘어가지만 않게끔, 한쪽으로 넘어가지만 않게끔 균형을 잡아서 그리시고, 그 가지라든가 나무 근처에 오시면은 이제 멈추셔야 돼요. 멈추는 것도 이렇게 맺히면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냥 쓱 뽑으세요. 그리고 얘네들 그릴 때는 안 그리셔도 돼요. 이런 중간 부분들은. 여기를 하실 때는 그냥 쓱 건너뛰면서 이렇게 그렇죠? 이쪽은 절대 맺히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 방향을 두시고 거꾸로 툭 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가지를 건너뛰면서 건물의 외형들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형태들을 이렇게 잡아보면, 그 다음에 슬쩍, 얘네들을 그을 때도 일정한 길이의 선들이 쭉 나오더라도 그 일정한 길이의 선들을 그냥 그리지 마시고, 약간 흔들려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이게 주된 라인이 아니에요. 주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려도 괜찮으니까 뭐 2개 그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맺혀줘도 괜찮아요. 대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선을 이쪽을 그을 때 이쪽만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그거를 보셨죠. 거의 수직, 이쪽 부분들은 수직에서 약간씩 벌어지는 정도예요. 얘가 완전히, 요게 수직이고요. 선생님들이 한번 판단을 좀 해보세요. 얘가 수직이고, 거의 수직선 약간씩 벌어지면서 끝에 내려오면서 약간, 늘어나는 수직을 거의 지키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요 정도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안쪽 이제 마무리 해야죠. 얘네들이 요 안쪽은 약간 둥그스러운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안쪽은 파였던 형태.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조금 더 요거보다 작은 기다란 형태를 만들고, 자연물을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안의 건물들을 그릴 때 그 건물의 색깔들을 배경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농도를 진하게 안 가져가요.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 맺혀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끝나는 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내려오면서, 좀 더, 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대신 진한 선으로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흐린 선으로 슥슥슥 긁으면서 써주세요. 얘네들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이 나무를 일부러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나무랑 어차피 섞이면서도 얘가 가지고 있는 선묘 자체가 나무와 이렇게 대적할 만한 그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는 형태들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좀 다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터치들 뭉개면서 가셔도 되고요. 이쪽도 얘네들을 자세하고 정교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서 그 인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만 담아주시면 돼요. 지금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잡으면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듯한 그 원근법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하면 조금 다시 조정을 좀 해야겠네. 약간 과한 것 같다. 자, 이 정도만 이렇게 달아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내렸듯이 이쪽도 상대방도 좀 내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건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그려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요 부분을 맞추셔야 돼요. 요 기울기에 맞춰서 요걸 맞추고, 요 기울기에 맞춰서 요쪽을 맞추시면 돼요. 대신 위보다 아래가 조금 더 완만하게. 만약에 위가 이 정도 기울기였다면은 아래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더 내려오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완만하게. 눈높이까지 내려오면 거의 수평이고요. 눈높이보다 아래쪽은 아예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그릴 필요 없이 그냥 흐리게 긁어내리면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얘랑 같이 이렇게 맞추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랑 기울기를 같이 맞춰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 기울기랑 맞춰서 이쪽 상대편 맞은편 쪽 이쪽을 또 그려야 돼요. 이쪽을 맞은편 쪽을 또 이렇게 그리고, 자, 형태를 한번 그죠. 요거랑 요 기울기랑 얘랑 이렇게 슥 같은 높이일 때는 이게 맞아야 돼요. 자, 높이가 다르다면은 뭐 상관없겠죠. 대신 기울기 요 방향은 같이 맞추시는 게, 비슷한 높이를 쓰면 맞추시는 게 좋고요. 기울기를 맞추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높이가 같다 그러면 아예 이거를 똑같이 그냥 여기에다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맞춰가지고 얘 이쪽에 맞췄듯이 얘도 이쪽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그렇죠? 요즘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 서양 풍경들을 그릴 때 당연히 서양화가 이제 추구하는 원근법과 맞닿아 있죠. 투시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사람 눈으로 바라볼 때 보여지는 원근법. 그게 기준이에요. 다른 뭐 렌즈나 이게 아니라 사람이 바라봤을 때 사람 눈으로 관찰하는 그 방식들.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그 사람 눈높이보다 높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 그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그리고 나서부터는 요것과 비슷한 형태들로 맞춰주시면 돼요. 물론 요것보다는 거리가 더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자세히 안 가도 비슷하게만 모양만 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줬던 농도, 지금 이 나무랑 확연히 좀 다르죠? 그 농도를 일단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 농도대로 그대로 그냥 다 그려주세요. 농도대로 그냥 다 그려주시고, 여기서 얘도 지금 중간에 이렇게 끊었죠? 끊은 기울기를 이렇게 잡아서 같이 표현을 해주시고, 보일 듯 말 듯 그냥 이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건지 긁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형태들을 간략 단순화시키고 좀 간단하고, 그리고 나무 주변은 웬만하면은 닿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면서 이제 그으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성당 안쪽을 들어가는 그 부분들은 여기는 일단 좀 내려와서 여기는 또 높이가 비슷한 여기에 같이 맞춰줘요. 이 정도, 이쪽이 또 같이 두 개가 하나로, 한 덩어리로 이제 맞춰지는 그 부분들이 좀 생기죠. 고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기둥도 따로 가시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선을 그으면서 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선들은 그냥 농도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그래도 너무 흐린데? 근데 싶으면은 사실 여기 이제 채색이 들어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종이 색깔하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채색으로 하면서 요 색깔들과 구분해서 멀리서 은은하게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치 이제 그림자처럼 음영으로만 처리하는 그런 방식들을 쓸 수 있는데, 요거보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쓰고 있는 요 선들은 조금 더 짙은 선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게 지금 말라서 그렇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점을 찍거나, 요렇게 옆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점을 쿡 찍으면 나무처럼 변하니까 중간에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끝나는 부분, 아니면 시작되는 부분, 이렇게 어떤 특정하게 무언가가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점을 찍거나 선을 밑에 굵은 선을 긋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안쪽에 좀 짙은 색감들이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슬쩍 중간 부분들로 이제 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나무 형태들하고 이렇게 비춰 봐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갈지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첨탑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으시고요. 선을 대각선으로 이제 그어서 어느 부분들로 이제 가져갈 것인지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점과 선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찍는다. 얘네들이 조금 더 가까이 나무들을 제껴놓고 건물들을 맨 앞으로 끌고 온다 그러면은 요것보다는 이제 농도가 좀 더 짙은 선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을 안 그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요걸 좀 덜 그리고 흐린 선으로 그리는 걸 좀 덜 그리고 짙은 선들이 같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더 선명하게 끌어오는. 그래서 멀리 있는 건축물이든 가까이 있는 건축물이든 이런 흐린 선들은 모두 다 집어넣으세요. 흐린 선은 짙은 선이 위에 지나가 버리면 얘는 보이지도 않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흐린 선들이 가끔씩 부분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밀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조금 나고요. 훨씬 더 선맛이 또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도 나니까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부분들, 특히 이제 미나 같은 거 할 때는 뭔가 하나를 요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고 결정을 하면은 그것과 유사한 것들은 같은 방식으로 다 이렇게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예요. 똑같은 형태로 간다 하더라도 어떤 거는 굵게 이렇게 막 찍기도 하고 어떤 거는 건너뛰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변화를 추구해 가셔야 돼요. 그게 지금 그 앞에 있던 다른 것들과는 우리 장르가 좀 다르죠. 미나나 막 이런 장르들과는 조금 더 달라요. 특히 뭐 동양에서의 전통적인 그 회화법이었던 이제 개화, 겨화라고 그러죠. 겨이화가 개화인데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한 길이와 굵기 고수하면서 그려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그림들하고는 여기서 보여주고 이 그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렸다가는 이제 기록하니까 그렇게 그렸겠죠.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림들은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멀리 있는 그림들을 제가 이렇게 한 번에 확 긋는 것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게 흐린 걸로 그냥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표현하시는 게 맞겠죠, 그게. 그리고 여기도 제가 지금 이제 첨탑을 3개를 더 긋는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뒤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아예 맞은편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얘네들은 이제 흐리게 뭐 이것도 흐리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흐리게는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안을 좀 비워두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울기 때문에 이 정도 기울기를 안 되겠네요. 제가 기울기를 잘못 설정을 한 이 정도 기울기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스탠드 글라스의 여기 이 부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표현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막 겹치다가도
어떤 부분은 가늘게 해서 그냥 생략을 해버리거나, 그래서 그 방향 자체를 조금 좀 풀어버리세요. 가볍게 가다가도 형태를 그대로 잘 잡는 방식으로도 가다가, 또 특정한 방향에서는 또 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면서 갈피를 쓰는 게 상당히 이제 유용한 그런 방식이 될 거예요. 일단. 이 선을 그을 때도 한 번에 쭉 긋는 것보다 위에 거는 가볍게 해서 쓱 그었다 멈췄다 그었다 멈췄다 하면서 가다가, 또 아래쪽은 조금 더 처마 끝에라든가 장식적인 부분들이 좀 더 가미된다 그러면은 좀 더 굵게 마치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가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러면서도 중간 부분들 이 형태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얘네들 이제 위아래로 긋는 선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긁으면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이제 시간들이 이제 웬만큼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과정들 하나하나 요것들 가지고 색깔칠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영상으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